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 11월 10일에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세게 던진 느낌이 많이 들죠. 파격적이라 할 만큼 공격적인 대응 방안 스탠스로 전환되는 느낌입니다. 정말 이런 본격적인 드라이브가 필요한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대응 수위를 높인 것 같고요. 특히 부동산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던 상승분을 일부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폭락의 전조현상이 아닌 것은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추이가 그동안 106% 정도 올랐던 것에 비하면 그 하락 추세가 9.2%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수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동안의 상승분 반납이 일부 급매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반토막 현상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이는 평균율을 버티기에 들어간 호가 부분이 여전히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집값 하락이라는 약세장과는 달리 실제로 거래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는 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집값 상승분은 그동안 올랐던 가격 누계가 퇴적층처럼 촘촘하게 쌓여있는 상황, 아주 공고히 누르고 눌러서 공굴이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아무리 부동산 조종기라는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와도 이 와중에 튕겨나간 급매 물량에서만 반토막 현상이 나오는 거죠. 그 이외에 버티고 있는 호가는 아무리 그 가격 벨트라인의 기저를 흔들어도 부동산 그 다음에 판도가 확실히 변곡점이라는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라는 기대 심리가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어온 유주택자들의 경험 속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후려치는 가격선에선 절대 물량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을 신호로 부동산 돈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유동성이 말라가기 시작하니 가뜩이나 매매가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집주인은 버티기, 실수요자는 관망세, 당연히 거래절벽이라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으면 자연 시장 자체는 밑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폭락을 기다린다는 건 결국 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똑같은 양상이거든요. 집의 가치는 하락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80% 이상 자산 가치로 들어서 있는 부동산이 넘어지기 시작하면 개인 부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죠. 가뜩이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을 일으킨 개인은 떡락하는 집값에 망연자실, 폭등하는 금리에 망망대해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개인 디폴트가 오게 되고요. 이건 자연스럽게 돈을 땡겨온 은행 부실로 이어지게 되죠.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킨 사람들 계좌에서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는 셧다운이라는 펑크가 나기 시작하니 은행으로선 그 구멍을 도저히 메울 수 없는 밑빠진 항아리 속에 돈을 붓다 퍼져버리는 부실이 생겨나게 되죠. 이렇게 은행도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건설사 역시도 매수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상황에서 수요가 따라주질 않으니까 악성 미분양이 우후죽순 생겨나죠. 자연 기업 부실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회사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대구에선 미분양이 1만 가구가 넘어섰다 하죠.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굳이 집을 사는 일과 관계없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금융 압박을 전후좌우로 느끼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아무리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가 나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기초자산이 붕괴가 되면 답이 없죠. 상상만 해도 아찔한 겁니다. 오늘 11월 10일 이렇게 파격적이기까지 한 부동산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도 최근에 부동산 위기감이 분명 묻어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선제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선 어느 정도의 약발은 기대해 볼 만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응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첫째는 과감하게 규제 지역을 해제했다는 겁니다.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제외하고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해버렸습니다. 일단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했는데요.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동탄, 이신도시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무려 31곳을 해제해버렸습니다. 고양, 김포, 남양주, 의왕, 안산, 광교지구, 경기도 22곳, 그리고 인천 전 지역 8곳, 세종도 이번에 해제가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이라는 이중 규제 지역으로 남게 됐습니다.
대부분 경기권에서는 집값 하락 추세가 뚜렷한 곳, 그리고 인천 역시도 최근에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게다가 세종은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이고 있는 곳이고요. 이런 하향세가 자칫 부동산 침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장기 불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천과 경기권, 그리고 세종은 대출과 세제, 그리고 청약과 거래에서 뚜렷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되고요. 보다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죠. 묶여있던 거래가 그래도 약간은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금리 부담이 가중이 되는 분위기여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 인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11월 14일 0시를 기해서 단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대응 방안의 특징은 바로 대출 부분, LTV를 지역에 상관없이 50%로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제도도 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대출 한도액도 LTV 기존 4억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도가 늘어나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러나 여전히 개인 총량제, 소득 대비 대출 가능선인 DSR은 요지부동 전혀 변함이 없어서 LTV 대출에 대한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시행은 일정을 당겨서 당장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부동산 대응 방안 중에 하나는 바로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거주지역, 그러니까 당해 조건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거 크죠? 현재는 무순위 자격을 해당 시군구 거주 무주택자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뀌어서 거주지역 제한 없이 모든 무주택자가 지원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과천 무순위가 내년에 쏟아지게 되는데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도 무주택자라면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분양은 당해 조건 때문에 묶여 있었는데 해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청약 반복 부담 완화를 위한 파기 시점을 연장하고요. 예비 당첨자 수도 500%로 확대하게 됩니다. 시행은 2023년 초로 예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이번 부동산 대응 방안은 상당히 선제적인 공격적 모드로 전환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조정장을 거치면서 실수요자들은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유리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11월 10일 오늘 발표한 부동산 대응 방안이 상당히 파격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무주택자라면 더욱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점이 유리할 수 있겠죠. 잘 체크하셔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